오늘은 제가 영유아 발달 교육기관에서 근무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여러 분야 중에서 이제 영유아 발달 부분에 관련된 기관이라던가 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했던 곳은 자원봉사로 일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떤 학교였고요. 두 번째는 가장 미국의 보편적인 데이케어였고, 세 번째는 몬테소리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에서 이제 저소득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교육을 시키고자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의외로 식사 후 양치질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하이진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신경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양치질도 가르치고 식사 후에 손도 씻고 이런 부분을 가르쳐서 좀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11년 전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어린 자녀를 두신 이제 유학생 부부께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자녀를 보내면 교육비가 무료인데 그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클래스에 있는 애들이 좀 폭력적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선뜻 뭐라고 대답을 못 드렸는데 자원봉사를 한 학기 정도 했어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 하면서 주 2회 지켜본 결과 프로그램 매우 우수합니다. 정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허투루 뭐 흘러가는 거 없었고 제조도 매우 수업 제조도 매우 좋았고요. 선생님들도 이게 한국으로 치면 약간 공립학교 교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들 어떤 교육 수준도 매우 높으셨고 그리고 경력도 다들 풍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변 분들께서 혹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제 주변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은 한번 학교를 방문하시고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있던 곳은 시설이 일단 좋았고요. 왜냐면 제가 공부했던 커뮤니티 컬리지 부속으로 있던 헤드스타트 스쿨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도 매우 좋았고, 주변도 공원이고, 안전하고, 건물도 좋았고, 선생님도 좋았고, 심지어 식사도 꽤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건 무료였어요. 모든 헤드스타트는 다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좀 위험한 지역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해 보시고 주변 지역도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학교도 괜찮고 주변이 안전하다 싶으면은 저는 헤드스타트 매우 추천해 드려요. 아무나 그것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상 가보면 다 저소득층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저소득층이 아닌데 일단 아이들을 보낸 부분도 계셨고 그리고 아이들은 다 그냥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많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뭐 아이들이 폭력적이거나 뭐 학교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헤드스타트는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하이진도 많이 신경 쓰고 양치질 꼭 신경 쓰고 그리고 뉴트리션도 많이 신경 써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또 학교 시설도 언제나 항상 빨리빨리 수리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끔 그런 식으로 잘 관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스타트가 뭐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꺼려지신다 이러신다면 일단 그런 편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신 후에 주변도 살펴보시고 해서 자녀분을 보내시면은 만족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데이케어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고급 데이케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튜이션이 상당히 비싼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고 좋았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교육학 석사하신 분도 계셨고, 공립학교에서 교사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데이케어들이 다 이러지는 않아요. 그냥 하이스쿨 나와서 특별히 서티피케이트 없어도 데이케어 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약에 데이케어에 보내셔야 한다면 꼭 그 학교에 방문하셔서 교사의 어떤 학력이라던가 경력을 체크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몬테소리 스쿨 같은 경우는 일단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지만 그 한 클래스당 선생님이 두 분이시고 한 분이 이제 메인 티처고 한 분이 이제 보조 교사인데, 이 메인 티처는 반드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계세요. 수료증을 꼭 가지고 계셔야지 이제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데이케어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보장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몬테소리가 제가 일했던 곳은 되게 트레디셔널한 곳이라서 100여 년 전에 마리아 몬테소리가 주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이론을 따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3세에서 6세 아이들을 함께 공부시키기도 하고, 또 굉장히 친자연적인 인테리어를 추구했죠.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인턴으로 방문했던 많은 몬테소리 스쿨들이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트레디셔널 몬테소리 철학과 그리고 현대 데이케어를 좀 이렇게 합친 듯한 이제 그런 몬테소리 스쿨도 많이 봤죠. 근데 죄송해요. 고양이가 왔어요. 제가 데이케어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말씀드리자면, 미국 데이케어는 상당히 어린 아이들부터 받아요. 제 기억에는 8주부터 이제 생후 8주부터 받는 걸로 기억하는데, 가장 어렸던 아이가 4개월 된, 4개월에서 5개월 된 정말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친구는 6세였고, 하지만 애프터스쿨 같은 경우도 함께 운영한 곳이었는데, 이제 그때는 초등학생도 함께 왔었죠. 아이들을 데이케어에 언제 보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 주 2회나 3회 정도 보내보시고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후 4, 5개월은 너무 어렵고요, 솔직히. 최소한 18개월 정도는 돼야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래도 잘 적응하고 학교에 보낸 어떤 베네핏을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8개월 되면 아직 다이퍼도 차고 있고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서툰데, 그래도 18개월 된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집에서와 다르게 혼자서 밥을 정말 잘 먹습니다. 다 손으로 먹던 스푼을 사용하던, 주변을 살펴보면 친구들이 이미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도 혼자 밥을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안 먹겠다고 하면은 크게 권하지 않고 골고루 먹으라는 말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딱 원 바이트만 트라이 해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혼자 잘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18개월 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은 학교 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룰도 배우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이제는 서클 타임이야, 우리 다 함께 뭘 해야 돼? 아니면 그룹 액티비티 하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이제 자기 자리에 앉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18개월 정도 된 아이들은 이제 그런 활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18개월 됐을 때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부모님 입장에선 너무 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충분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이제 계열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8개월 된 아이들은 대신에 좀 하루 종일 있진 않아요. 뭐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딱 그 에듀케이션 타임에만 있는 아이들도 종종 있어요. 에듀케이션 타임이라고 하면 보통 9시에서 11시 반? 그 정도죠. 왜냐면 학교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9시나 9시 반 정도에 이제 그룹 액티비티를 해요. 같이 모여서 알파벳도 얘기하고 카운팅도 하고 오늘의 날씨도 얘기하고 선생님이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이들이 반 친구들 앞에 이제 나와서 자기 경험도 뭐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오전에 간식 타임 좀 30분 정도 갔다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한 30분 정도 놀고 갔다 돌아와 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돌아오면 손도 씻고 화장실도 갔다가 이제 조금 아이들이 이제 다른 아이들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손 씻는 걸 기다리는 동안 놀다 보면은 금세 11시 반이 돼서 점심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 데이케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9시에서 11시 반, 주 3일 정도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켜봐서 아이가 금방 적응한다 싶으면 빨리 보내기도 하시고, 아니면 좀 아이들한테 천천히 시간을 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듣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8개월 아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일단 학교를 알아보시고 아이가 학교 생활 얼마나 적응하는지 알아볼 겸 주 2, 3회 이렇게 오전 에듀케이셔널 타임에만 보내는 건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빨리 적응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주 2회, 3회만 가다가 이제 주 5일로 이제 늘려요. 그러다 보면 11시 반이면은 점심 시간인데 사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먹게끔 어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주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떤 밀 플랜을 이제 결제를 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먹게끔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11시 반에서 밥을 먹으면 12시 되고요. 12시에서 이제 다이퍼 갈아주고 이제 침대 정리하고 하면 12시 반 금방 됩니다. 12시 반이면 또 아이들이 낮잠을 자요. 그러면 2시 반까지 낮잠을 자기 때문에 처음에 에듀케이셔널 타임 주 2, 3회 하시던 분들이 뭐 한 달이고 두 달 지나면 2시 반까지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맞게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하시죠.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이를 11시 반에 픽업해서 데려가시나 2시 반에까지 애가 학교에 있으나 크게 큰 차이점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2시 반 낮잠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잘 지낸다 하면은 학교 생활 이제 거의 다 적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몬테소리 스쿨 같은 경우도 제가 일했던 곳은 매우 트레디셔널한 곳이라서 3세에서 6세 아이들은 다 그냥 한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들었어요. 대신에 토들러 반이라고 해서 18개월부터 3세 미만의 아이들은 따로 클래스를 소규모로 만들어서 진행했었죠. 몬테소리 스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 영유아 아이들한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면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매우 체계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따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든 걸 처음 새로 배우는데 자세하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줄 때 굉장히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능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몬테소리 스쿨이라고 해도 18개월이면 아이들이 충분히 와서 수업도 따라하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3세 반을 준비한 아이들은 3세 반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학교 생활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특히 몬테소리 교육 툴 같은 거에 대해서 매우 친근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어려운 레벨 올라가는 데 있어서 거부감 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면은 이제 또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한국 학교를 보낼까, 영어 학교, 그러니까 미국 학교를 보낼까, 영어만 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아이들을 그러니까 미국 데이케어를 보낸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루에 뭐 풀타임이 아니고 그냥 파타임이라면 그냥 미국 학교에 보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어차피 집에 가면 또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뭐 영어가 모국어가 되는 경우도 좀 드물었고, 아이들은 언어에 대해서 좀 덜 스트레스 받는 편이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들마다 발달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는 언어 발달이 매우 빠른데 대신에 대근육 발달이 조금 느린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막 대근육, 소근육 발달이 너무 좋은데 언어적 발달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정상이에요.
모든 아이들이 모든 분야를 똑같은 속도로 발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한국 부모님과 집에서 한국어로만 살다가 미국 학교에 오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애가 한 달, 두 달,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스트레스 받다가도 또 금세 적응하고, 어린 아이들수록 한국어, 영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바이링구얼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을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일단 보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아이는 영어를 잘 하는데 이제 부모님이 영어가 너무 두렵다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다 이해하세요. 왜냐면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이 스페인어 쓰는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고민하시고, 그러니까 뭐 중국인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능한 최대한 다 이해하고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요즘은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핸드폰 문자라던가 이메일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를 사용하셔서 얼마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 영어 실력 때문에 아이를 미국 학교에 보내는 게 걱정된다 그러시더라도 그건 얼마든지 뭐지? 극복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정할 때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그 학교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지, 선생님들은 얼마나 경력이 되고 학력이 되는지,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교장 선생님의 철학은 어떤지 이런 걸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데이케어 시작 나이는 18개월이고요. 18개월이 좀 빠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살 반. 늦어도 3살 때는 데이케어를 시작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좋아요. 언어적 발달 면에서도 좋고, 친구를 사귀는데 3살이면 능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3살 때부터 교우 관계 시작하면 아이들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솔직히 집에 있는 것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면 훨씬 재밌어해요. 제가 일할 때 애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집에서 노는 게 좋아? 학교에 와서 노는 게 좋아? 그러면 대부분 학교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근데 다만 집에는 가고 싶죠.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은데 하루 종일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재밌게 선생님들과 놀고 아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엄마 아빠 올 시간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 많이 막막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 막상 보내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세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교 생활도 다 잘 적응하는 편이고,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좀 적응을 힘들어 한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2회나 3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보내면서 아이에게 학교 적응할 시간을 주신다면은 큰 문제 없이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고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와 관련된 ABA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랑 데이케어랑 몬테소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뵐게요.